4050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도대체 4050에서는 좌파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40, 50대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70%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몰표죠, 이 정도면. 근데 이 세대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세대인데, 정말 진보적이거나 민주적이기만 해서 그럴까요? 이곳은 40대와 50대가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적인 연령대이기도 하고 사회활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평온했던 일상을 침탈당했다라는 그 분노가 좀 컸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에 분노해서 분노 투표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비상계엄 때문에 평온함을 침탈당해서 분노했다고요? 어디 4050 집에만 군인들이 쳐들어갔습니까? 이 이유도 아니죠, 당연히. 386 세대랑 386보다 좀 어리고 대중문화가 조금 더 활발한 시대를 살았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막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자랐던 서태지 세대가 있잖아요. 이 두 세대가 뭘 해도 계속 민주당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반미로 귀결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에 큰 책임이 미국의 방조다, 방관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미국 책임론을 막 물고 들어지면서 남북이 분단된 것도 미국 탓이다 하는 그런 거대한 그 반미주의적인 거대 서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보아도 하나같이 다 근거 없는 헛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4050이 반미하는 세대가 됐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아보면 간첩이 많다는 게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김진홍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좌파가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헌영은 국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그렇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이승만이 참 영도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혔거든요. 근데 박헌영이 해방 직후에는 박헌영 인기가 뭐 70%, 8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당원이 80만이나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박헌영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위패 사건. 돈 찍어가 뿌리는 동에 그것 때문에 북한으로 도망갔지요. 위조 집회, 위패. 그게 아주 참 천우신조지. 그런데 이제 그 박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밑에 깔려 있은 거지. 그래서 우리 교수 중에 임헌영 교수 있습니다. 임헌영 교수는 박헌영을 존경해가지고 이름을 자기 임시는 그냥 두고 임헌영 교수. 윤석열은 내란 수계뿐이 아니라 외란까지도 수계를 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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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헌영 아들이 그 스님이에요. 충청도에. 그 무슨 스님이더라? 그 근처 어디에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는 그 남로당의 핵심 그 아지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 사람들은 모르는 장소에서 저는 그 어린 시절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빨치산들과 살던 중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만났고, 빨치산 사이에서 전설의 인물로 불리운 사람이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남로당, 빨치산, 인민군. 어린 시절부터 2021년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빨갛게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역사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구 멤버 중에 서울시장 작고하신 분 박원순, 또 그 박헌영 아들이 스님이 만든 연구회, 아까 말한 임헌영 교수도 연구회 회원들이랬어요. 그 연구 흐름이 박헌영 계열의 그 사상, 역사 이해가 지금 정교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무슨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혈서를 썼네 하는 뭐 온갖 희한한 날조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조선일보의 그 이제 창업자는 아니지만 조선일보를 중간에 인수해서 이제 키워나간 방응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또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홍남파 씨도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고 또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민족지사로 알려져 있는 장지연 씨도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이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 그 박원순이 창립한 역사문제연구소가 한 겁니다.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의 핵심 인물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우파의 기본적인 뿌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그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식의 역사인식이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근본을 박원순 씨가 만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국은 점령군이고 북한은 해방군이다. 이승만은 친일, 친미, 이거는 매국자고 김일성은 민족 해방 영웅이다. 이런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40, 50 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1986년도에 2월 21일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를 반대한민국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서중석 교수하고 임원영 씨, 강만길 교수 나와서 여기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건국을 란 단어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란 단어를 없앴던 그 역사문제연구소고 최근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전체 교과서에다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걸 다 바꿔 정부 수립으로. 이 원조가 여기고 그걸 따라하는 게 지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사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9.28 서울수복대 행사 때 서울시장으로서 불참을 하고 모든 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연설문에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연설문을 보니까 그 연설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은 안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라는 말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출신인가 몰라. 우리는 그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이게 서울시 특별시장 2011년부터 변호사고 문재인과 사법 수료를 같이 했어요. 저도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자란 40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리를 끊고 도망간 런성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밤 여대생들을 끼고 놀다가 총 맞은 친일파 다까기 마사오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로, 뿐만 아니라 김구에 대한 미화와 제주 4.3 같은 문제들도 왜곡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손을 대고 잘못된 역사관을 세뇌시킨 공산당과 같은 저들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